근데 한편으로 뒤에서는 칼 들고 있는 거야. 분양가 이거 이상 넘으면. 자, 다섯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촌 주공 분양가가 진통입니다. 4월 말 상한제 시한을 넘겨서 지금 후분양을 뒤로 가냐, 또 뭐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HUG는 3.3제곱미터당 2,970만 원을 제시했고요. 조합은 3,350만 원에서 양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합의가 안 되면 후분양 하겠다라는 주장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재건축 하자고 이제 서울시에서 뭐 지원해주고 뭐 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또 갑자기 분양가 관련돼서 얘가 빡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합장 뭐 3천만 원 뭐 못 만들어내면 나가라 뭐 심각하게 치는 것 같은데. 난 이것도 열받아.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도 항상 얘기하면. 네. 아무튼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최대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은 3,550이라고 그랬고요. 네. 원래 허그에서는 이자까지 우리 기준으로는 2,60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제시를 했다는 거. 이게 이제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자 관리 기준을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작년 6월에는 대놓고 발표를 했어요. 이런 기준으로 해서 내겠다라고 해서 금액 얼마 선이 나왔기 때문에 밖에서 그 기준을 유치할 수 있었지. 이번에 바꾼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바꿨는지 깜깜이야. 그냥 지들이 결정했어. 몰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970까지는 둔주는 줄 수 있을 것 같대요. 뭐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정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분양 보증을 해줄 수 있다를 지금 정한 거잖아요. 근데 조합에서는 한 평당 500 정도 차이 나니까 그럼 5, 35, 한 1억 7천 세대당 뭐 이제 30평 기준으로 분양가하고 갭이 나는 거죠. 그 2,970은 못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조합에서도 조금 내려서 협의할 의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카더라로 들리는 얘기를 보면 뭐 이건 또 정확한 얘기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데 2억 9, 그러니까 평당 2,970, 그러니까 평당 3,000선에는 협의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준공 후 후분양으로 가자, 이런 목소리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더라도 그냥 후분양으로 가자라는 목소리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고요. 3천에 분양하느니 그게 낫겠다. 3천에 분양하더라도 나중에 하자. 어떻게 보면 좀 감정 싸움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HUG 관계자분이 분양 가격이 낮게 책정되기를 원하는 예비 청약자가 많은 만큼 조합이 원하는 대로 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HUG 입장에서는 남의 땅 가지고 니네 아파트 싸게 분양할 거 기다리는 사람 많으니까 조합은 니들이 못 이길걸? 이제 뭐 그런 뉘앙스잖아요. 반대로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우리 집이 헐값에 분양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우리 땅 주인들,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HUG 니네 맘대로, 일반 분양 기다리는 니네 맘대로 싸게 또 산정되지는, 싸게 우리는 분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또 이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걸 이제 억제하는 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인데, 또 이제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스트레스 받겠어. 서울에 공급 물량 없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려면 4월 이내에 분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한편으로 뒤에서는 칼 들고 있는 거야. 분양가 이거 이상 넘으면 너 잘라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선호 차장이 아까 그 얘기했어요. 박선호 차관이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전 이제 제가 그 방송을 들은 건 아니고 기사에 워딩된 부분을 봤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효과를 볼 거다, 정책이 시장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그럼. 근데 그 나온 게 이따위야. 우리 아파트 얼마는 받아야 돼요. 그걸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들기는 게 그게 정책이야?
그런 정책으로 시장을 이긴다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싸게 받을 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니들은 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찍어 누르게끔 하는 이런 것 정책이라고? 저는 이런 정책이 더 많은 부분을 시장의 신뢰를 잃게 한다거나 지금 결국 이게 공급 부족으로 결국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으면서 제가 추구했던 가치들이 많이 붕괴되고 있는 걸 느낍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하셔서 가셔야지. 이런 거 만드는 데. 아니야.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또 길을 찾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걸 갖다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거지로 돌리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없죠. 지금 이런 것들도 다 무리수예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렇죠. 그 무리수를 보면서 저처럼 절망하잖아요. 이거는 필요성은 알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부작용이 빤히 보이는 왜 이렇게 얕은 수들밖에 못 쓰지? 각기 자기의 입장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상황 자체를 보면서 각자 자기의 입장에 빙의돼서 잠깐 보면 그러면 차관이 시장이 정책을 늘 이깁니다.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조합원 입장에서 우리 싸게라도 해서 가겠습니다.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HUG 입장에서 그러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너네는 그렇게 해준다. 예외를 만들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하시는 바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자꾸 분쟁, 분란, 논란, 논쟁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라는 건 필요하겠지만 이게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제는 오히려 더 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도 아마 참고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 20일 대책 발표한 이후에 나온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뽑아보니까 그 전 기사는 좀 다 한물 갔고 대책이 나온다더라 하는 내용이고 20일 이후에 나온 기사들은 이 정도에서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또 지켜봐야 되겠죠. 내용 자체는.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워낙 또 흉흉하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도 영향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로 경제 성장 침체 이게 되게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에요. 보면 일각에 들리는 얘기로는 공연 이런 거 제가 제 친구가 이런 무슨 기획사에서 일을 하는데 공연이 다 취소. 그래서 매출이 침체 되는 부분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뜨는 산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또 임차해주고 있는 건물주가 그리고 또 지금 음식점들 이런 데도 장사 안 되잖아요. 심지어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도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한산한 게 참 보기 드물 정도로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매출이 급감하고 부동산 가치도 그래서 임대인들이 항상 이런 의미로 임대료 한시적으로 몇 달간 깎아주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구책들 서로 좀 힘든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축소된 그러니까 이 경제 침체 이런 부분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경환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2020년 부동산 시장 약세장으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약보합 이런 말씀을 작년 말에 하반기에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변수로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근래 제가 일요일 날 원래 대구 강의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휴강 중이거든요. 대구는 길에도 사람이 없다던데. 그러니까 휴강 중이거든. 그래서 한편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물어봤어요. 그 연락 드려가지고 여쭤봤더니 뭐 부동산도 다 문 닫았대요. 일찍 조기 퇴근 한다고 다들 얘기하시고 길에 사람도 없고 사람들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도 전부 다 잠정 폐쇄 같이 뭐 거의 문 안 열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으려면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제가 예전에 별별수다에서 그 얘기해놓고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300명 정도의 수준에 있으니까 벌써 이 정도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커지게 되면 심각한 영향을 줄 것 같다.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같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그런데 중국도 이 문제 때문에 되게 큰 힘든 걸 겪으면 중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도 바로 영향이 있지. 경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외부 저런 중국발 어떤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너무 이렇게 이 장밋빛 전망만 두고 생각하기에는 이런 외부 요소들이 되게 큰 변수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걱정해 지금 이것 때문에. 네. 아무튼 건강 관리 잘하시고 선생님. 마스크 잘 쓰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방송 보시고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